그동안 무료였던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해는 정상적으로 내야 하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고향 방문객 예년보다 30% 줄 것으로 교통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2,700만 명 이상이 이번 연휴에 이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잠시 후 이슈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연결해서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추석 물가는 어떤 상황인지 경제브리핑에서 다뤄보고요. 북한 통지문에 담긴 김정은 위원장 사과 메시지, 미국 대선 상황 2부 외교전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일부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강행 논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청와대 공동조사 요구 등 민감한 정치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2주간 특별 추석 방역 대책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면서도 일부 공공시설은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수위를 높인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석 연휴 때도 계속 일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먼저 오늘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50명 나왔다고 하고 수도권 발생 33명인데 이 수치는 좀 의미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주말 검사를 하는 게 좀 줄은 상태라서 그 효과 때문에 평일보다는 작게 나오는 게 좀 당연한 측면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보통 주말을 끼고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좀 낮게 나왔다가 네. 수목금은 좀 높게 나오는 편인데 주 전체 패턴을 놓고 계속 비교를 하고 있으면은 예. 지속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손 반장님 지금 전화 상태가 썩 좋지를 않아서 좀 가까이 좀 대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지금 그 주말에는 확진 검사량이 좀 줄었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안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인식하기는 힘든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석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라고 정했잖아요. 2주 동안. 예. 지금 이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시설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금 위험도가 좀 다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동 자제를 최대한 권고해 드렸지만 그렇지만 상당수 분들이 수도권에서 이제 비수도권으로 이동을 하시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이동을 하지 않고 남아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계속 집안에만 계시긴 좀 답답하실 테니까 예. 나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뭐 카페를 간다든지 혹은 뭐 극장을 간다든지 이런 다중이용시설 이용 쪽에서 밀집도가 있으면서 감염이 전파될 위험성이 있고요. 예. 수도권을 제외한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고향으로 내려왔던 분들이 이제 지인들을 좀 만나서 아무래도 저녁에 이렇게 술도 한잔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감염을 좀 확산시킬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이번 추석 방역 대책도 그런 위험도 쪽을 좀 타겟팅해서 조금 정밀하게 방역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좀 연휴 기간 답답한 분들이 주변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방문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아무래도 거기서 거리두기하고 그냥 집에만 계시긴 쉽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 만나고 친지분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대면 접촉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 대책도 거기에 따라서 좀 맞춰져 있습니다. 예.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제일 중시하고 있는 게 기존의 12종의 고위험 시설을 집합 금지를 시켜서 문을 닫는 거 외에도 네. 식당과 카페, 그다음에 뭐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회관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 반드시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도록 네. 그렇게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네. 주로 유흥시설 쪽을 좀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에서 술을 먹게 되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것들을
일주간 이상은 문을 닫게끔 하고 네. 그와 함께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좀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좀 거리두기가 완화된 게 아니냐. 대부분의 업장들 영업 재개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현재 환자의 발생 수준을 놓고 볼 때는 네. 예전에 수도권의 음식점들을 저희가 집합 금지를 시켰거나 네. 9시 이후에 좌석 금지를 금지시키는 게 너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환자의 발생 상황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예. 또 거기에 따라서 서민층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좀 감수하게끔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을 좀 타겟으로 해서 정밀하게 방역 체계를 짜는 데 좀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방역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다 그냥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하고 다 그냥 예. 영업하지 말게끔 하면은 그건 편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또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불만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양쪽을 다 잡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추석은 추석이라서 또 아무래도 음식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추석 차례상도 좀 차리기 위해서 시장 방문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트라든가 전통시장 방문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도 아무래도 밀집돼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방역 수칙 같은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사실 시장 쪽하고 마트, 백화점 등은 사실 되게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몰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지자체들과 함께 점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키도록 시장 상인회라든지 백화점 협회 같은 데들과 함께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특히 좀 중요한 게 아무래도 마스크 쓰는 부분들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매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좀 이 거리두기를 좀 매장 내에서 좀 지켜주도록 하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소독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인 방역 수칙으로 잡고 관련 협회나 시설들과 함께 좀 잘 지키도록 점검도 강화하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동시간대에 많이 몰린다고 했을 때 이거를 좀 협회나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 좀 규제하거나 조절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일단은 우선은 마스크 쓰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을 예를 든다 그러면 점포 안에 들어오는 분들을 갖다가 조금 여유 있게 조정을 해서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점포 안으로 들어오면 시장의 점포란 게 되게 넓은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 달라라고 시장 쪽하고는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올해는 추석 명절 좀 거리두기 지켜야 되고 또 부모님 찾아뵙지 못하는 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정세균 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석은 비대면 추석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국내 여행이 상당히 많이 몰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내 공항에만 95만 명이 몰릴 것이다 이런 지금 관측도 되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관광지 자체도 사실 좀 그렇게 몰리는 게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결과이긴 하지만 일단 아무튼 방역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관광지가 많은 시도의 경우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좀 대표적입니다. 네. 이 두 개 시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아예 공항에서부터 발열 검사를 다 해서 이제 발열이 있는 사람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검사를 하는 쪽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강원도도 지금 숙박시설 전체를 아마 지금 점검을 아마 오늘 정도까지 완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숙박시설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혹은 식당에서의 방역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점검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자체 차원의 의료들도 하고 있고 저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국의 관광지 쪽에 지금 방역 관리는 되게 강화시키고 있어서 네. 한 3,200명 정도 저희 일자리 예산을 좀 동원해서 관광지마다 좀 방역 관리 요원들을 배치하고 너무 위험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예 그 시설을 좀 폐쇄하기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추석 연휴가 다음 그러니까 모레부터 지금 5일간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예. 서울하고 수도권에 머무는 국민들 아무래도 좀 답답할 거예요. 밖에 나가야도 되고 또 하지만 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점들 좀 신경 쓰고 유의해야 될까요? 일단 사실은 추석이라는 그 긴 연휴 동안 계속 집안에만 계시는 게 쉽진 않은 부탁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많은 걸 알게 되셨으니까 실내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밀집하는 곳, 예. 이런 곳은 좀 위험하다. 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공간은 이용을 좀 자제하고 특히 그런 공간이 만약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공간이라 그러면 네네.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필연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니까요. 그런 공간은 좀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다라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좀 답답하신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국공립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나 실외 국공립 시설들을 다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국공립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같은 실내 시설들도 오픈을 했고 예. 그리고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외부에 있는 실외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국공립 시설들은 이용 인원을 좀 반 정도로 제한하고 그 안에서 마스크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관리하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좀 시민들께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좀 안전한 시설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 열어놓은 상태라서 네네. 좀 그런 곳들의 이용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아이들도 지금 학교에 자주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서 좀 가족끼리 좀 부딪히는 경우도 좀 있고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뭐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지금 심리 지원 체계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라든지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정신 상담 기능 같은 것들을 계속 확충해서 1393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 외에도 사실은 이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 전체가 지금 좀 답답한 상황으로 거의 반년 이상 가고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국민 캠페인 같은 걸 좀 전개하고 예. 이제 거리는 좀 멀어졌더라도 서로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좀 더 따뜻하게 챙겨주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도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7892님이 반장님 점심시간에도 바쁘신지 이동하시면서 전화 받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3909님은 이번 연휴 끝나면 다시 폭증할까 걱정입니다. 제주도에 30만이 몰리고 백화점, 식당, 마트는 이미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1967님 시골 마을에 붙은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현수막 기억하고 이번 추석엔 가지 맙시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추석 연휴 지나고 또 특별 방역 기간이 이제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뭐 드라이브 스루 집회 강행하겠다는 단체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이 집회 상황이 걱정인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대한 좀 10인 이상 집회들은 저희가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고, 예. 그리고 집회를 개최하는 단체들에게도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집회만큼은 네. 좀 본인들 안전을 위해서나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집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사실 집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는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단체들에서 집회를 계속 하겠다라고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도 철저하게 좀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 허가받지 않은 집회가 열렸을 때는 바로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런 상황에서면 모쪼록 아무튼 이 집회를 좀 이번에는 좀 자제해 주십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일교차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 때문에 이제 독감이라든가 감기 환자가 이제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지금 독감 백신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배송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백신은 맞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그 상온의 일시 노출되었던 백신에 대해서는 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 조사를 해서 금명강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밝히게 될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사실은 이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백신을 옮길 때나 이동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사실 좀 일시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들의 상온 노출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으로 봐서 네. 제가 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 조사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우선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선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만 이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저희가 엄정하게 빨리 조사를 해서 그 백신들이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빨리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발표가 나올까요, 그게? 아마 한 다음 주 정도는 넘겨야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고 좀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기 위한 좀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추석 연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환자 발생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휴만 잘 넘긴다 그러면 아마 좀 더 안정적인 상태로 진입하면서 예전에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네. 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좀 지쳤겠지만 힘을 내주셔서 이번 추석 연휴 때 개개인의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에 조금만 더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 또 방역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 의료진들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좌석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포장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명절마다 면제됐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야